안녕하세요. 김승립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블로그에 그 MFC를 사용해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HTML 소스 가져오는 그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즈윈 32를 사용해서 그대로 다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즈윈 32 코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지금 작업한 것은 컨트롤러까지만 배치를 좀 해놨어요. 윈도우 자기 작업 영역 설정하고 색상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에디트에서 에디트 컨트롤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 인자가 많이 붙어 있죠. 제가 그 메모장 예제 만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옵션을 줬는데 이게 그 멀티라인 그죠? 그러니까 한 줄로 에디트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줄로 이렇게 표시되도록 하는 옵션을 제가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 크리에이트 에디트는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할 컨트롤 하나 생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생성한 후에 주소를 받아서 컨트롤 주소를 받아서 제가 그 컨트롤에다가 이런 문자열도 하나 자동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 문자열이 뭐냐면요. 지금 요 번호 자체가 아까 보여드렸던 웹페이지 URL이고요. URL인데 이 URL을 그대로 지금 소개할 예제에서 사용하면 제대로 그 검색이 안 됩니다. 그 페이지에 제대로 못 가져와요. 소스를 잘못된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그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사용하는 그 URL 방식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표시될 때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더라도요. 실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URL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렇게 여기 이제 자기 아이디죠. 그리고 게시물 보는데 요렇게 되면 이것을 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밑에 있는 요 URL처럼 포스트 뷰하고 블로그 아이디와 로그 넘버 이걸 이용해서 어, 사용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앞에 블로그 네이버닷컴은 사이트 URL이니까 빼고 뒤에 있는 포스트 뷰부터 시작해서 번호까지 요것만 사용하도록 지금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URL을 이런 URL을 이런 형태로 바꿔서 지금 제가 사용할 거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매번 이걸 다시 입력하려면 귀찮잖아요. 에디트 컨트롤에. 그래서 시작하면 자동으로 여기 나오게 하려고 제가 기록한 거고요. 만약에 매번 자기가 구성하실 거면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웹페이지 소스 가져오기 이렇게 놓고 내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URL에서 이 페이지의 정보를 읽어와서 HTML 소스를 이 에디트 컨트롤에 표시해 줄 거예요. 한번 빌드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은 UI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소스를 구성한 거예요. 이게 크기가 이렇게 되고 배경색은 이 색으로 했고요. 크리에이트 에디터로 만들어진 게 큰 이 에디트 컨트롤 있죠? 이게 이제 이 크리에이트 에디터로 만들어진 거고요. 밑에 있는 크리에이트 에디터는 요 작은 에디트 컨트롤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URL이 세팅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 소스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누르면 여기 이제 가져와서 보여주게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예제를 구성할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이 버튼을 누르면 제가 커맨드 메시지로 on 커맨드 함수 호출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함수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이 함수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버튼 아이디가 1010번이니까 1010번 버튼이 눌러졌으면 이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컨트롤 번호가 아이디가 들어오니까 컨트롤 아이디가 1010번이냐 그죠? 웹페이지 소스 가져오기 버튼을 눌렀느냐라고 확인되면 여기에 이제 웹페이지 가져오는 함수를 구성해서 호출해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 나는 건 이 함수가 없어서 에러가 나는 거니까 제가 함수를 집어 넣어 볼게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에러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 여기 인터넷 오픈, 인터넷 커넥션 이거 하는 것들은 제가 만든 함수가 아니고요. 윈도우즈 API가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군요. 일단 이거 제거하고 이건 나중에 C++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C 쓰는 사람들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안 써도 똑같거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에러는 나죠. 이 에러가 왜 나냐면, 이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헤더 파일이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TT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웹 프로토콜을 사용하시려면 거기에 관련된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요런 inet, 그러니까 win-inet이라는 헤더 파일과 win-inet.lib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자신의 프로그램에 넣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이런 윈도우즈 API죠. 윈도우즈 API를 사용할 수 있고요.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사용자가 이제 1010번 버튼을 누르면요. 1010번을 버티면 이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제일 먼저 그 URL 1001번 그 에디트 있죠. 그 URL이 들어있던 요런 문구가 들어있는 에디트 그죠? 이게 1001번이죠. 이 1001번 에디트 컨트롤에서 뭘 가져오냐면 사용자가 기록한 URL을 가져와서 이 URL 배열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즉 그 에디트 컨트롤에 적혀 있는 URL 그 페이지 번호 URL 있죠. 페이지 URL을 여기에 이제 URL이라는 이 배열에다 복사를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어, 이제 웹 접속해서 해당 URL에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세션을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세션 명이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세션을 먼저 구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그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우리가 블로그 네이버닷컴에 HTTP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블로그 네이버닷컴이라고만 적으시면 요 URL이 사실은 IP로 바뀝니다. 주소로 바뀌어서 어, 블로그 네이버닷컴이라는 그 페이지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을 성공했으면 이제 get 명령을 이용해서 요 URL에 적혀 있는 그 페이지를 얻으라고 명령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우리가 이제 보통 소스에 사용 뭐죠 웹브라우저에 사용할 때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사이트 그 주소고요. 요 뒤에가 페이지니까 여기까지는 아까 커넥션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페이지 URL이니까 요걸 가지고 페이지를 얻는 명령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여기 HTTP 오픈 리퀘스트를 쓰면 이제 URL을 가져오게 그 URL에 해당하는 페이지 소스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네이버 페이지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800K 정도만 해도 안정적이긴 한데 그건 저는 좀 예제니까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2메가 정도의 크기를 힙에다가 할당을 했습니다. 2메가 정도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 HTTP 샌드 리퀘스트를 써서 실제로 그 페이지를 달라고 페이지 정보를 소스를 달라고 먼저 명령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을 했다면 요청을 성공을 했다면 이제 실제 페이지 가져오는 코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에러가 나 있죠. 이 함수를 제가 만든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도 구성을 보여드리면 사실 이건 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리드 HTML 텍스트라고 만들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윈32든 뭐 C로 만들었든 뭐 잠깐 지연시킬 때 슬립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양한 예제를 좀 보여드리려고 원래 스레드를 잠깐 웨이트 시킬 때는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 같은 함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C++ 표현이라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써도 안 써도 되는데 예, CS는 안 적죠. 자 그래서 여기 그 이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웨이트를 주는 효과를 사용하려고 제가 만든 건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슬립 쓰셔도 상관없어요. 슬립 쓰셔도 되는데 제가 좀 다양한 예제를 보여드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스레드 활용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함수를 쓴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벤트 객체라고 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크리에이트 이벤트 함수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이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크리에이트 이벤트가 뭘 하는 거고 이벤트 객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를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인터넷 리드 파일이라는 함수를 써서 인터넷으로부터 해당 페이지 소스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웹페이지 소스를 조금씩 가져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인터넷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라 한 번에 많이 읽는다고 한 번에 다 읽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while문을 사용합니다. 즉 1메가짜리 파일을 가져온다면 1메가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도 그 1메가를 한 번에 못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려서 가져오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가져와야 되니까 한 번에 크게 메모를 할당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퍼로 1025바이트씩, 그러니까 정확하면 1024바이트씩 제가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가져오고, 실제로 내가 1024바이트를 가져오란다고 해서 이것도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리드 바이트에 실제 가져온 바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24바이트 가져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100바이트만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바이트만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리드 바이트에 100이라는 게 기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가져올 데이터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이 리드, 그러니까 그 1024 단위로 계속 이제 요청해서 가져와서 더 이상 없으면 거기서 끝내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코드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져왔으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 다 취합할 거기 때문에 다 문자를 다 합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HTML 소스가 텍스트니까 다 합쳐야 되잖아요. 합쳐야 되니까 1024씩 가져와서 이 AP HTML 스트링이라는 이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있죠. 거기다 계속 누적해서 합칠 겁니다. 합치는 방법은 어차피 토탈 바이트라고 제가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했고요. 이게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익은 개수를 계속 합산하면서 늘려나가는 값이거든요.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이 토탈 바이트부터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그 합산된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추가되고 또 다음에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펜드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사용자가 그 1024바이트씩 데이터를 가져오더라도, 즉 이 함수가 1024바이트씩 데이터를 가져오면 그게 AP HTML 스트링에 계속 이렇게 어펜드 돼서, 그죠? 뒤쪽에 추가되는 형태로, 그죠? 어, 문자열이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합산 크기를 늘려줘야지 계속 뒤에 합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024 바이트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1024 바이트만큼 못 가져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해서 천천히 들어오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천천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가 부하가 좀 있으면, 그죠? 그 트래픽이 좀 심하면 값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 회선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주 이렇게 이걸 써봤자 데이터를 제대로 못 가져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잠깐 웨이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0.05초, 그러니까 50ms만큼 쉬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바로 요청해도 다시 제대로 못 가져올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 지연을 해서, 예, 가져오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 1024바이트만큼 가져왔다면 그냥 지연할 필요가 없겠죠. 원활하게 잘 가져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약간 여기다가 웨이트를 주려고 아까 이벤트 객체를 만들었고요. 이걸 많이 쓰기 싫으시면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이 두 개, 세 개가 세트거든요. 세트니까 크리에이트 이벤트,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 클로즈 핸들이 세트니까 다 지우시고 여기 슬립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while문이 다 돌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맨 마지막에다 널 문자 하나 추가를 하고요. 내가 만든 그 이벤트 객체를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제 읽은 크기를 반환하면서 그러니까 읽은 전체 크기를 반환하면서 이 함수를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를 끝내면 해당 웹페이지 소스를 다 가져온 거죠. 다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 가져왔으니까, 그죠? 여기 이제 복사가 다 됐겠죠. 전체 복사가 2메가니까 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다 복사를 했고요. 만약에 에러가 나면 2메가를 넘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크게 잡으셔야 되고요. 아마 이게 싫으시면 내부적으로 저걸 링크드 리스트로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리얼 로케이션을 잘 활용하셔서 메모리가 에러가 나지 않도록 더 이 오류 처리를 더 하셔야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스태틱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져온 이 UTF, HTML, STR이라는 이 메모리를 바로 그 에디트 컨트롤에 출력하면 한글이 다 깨져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그 뭐죠? 네이버 블로그는 UTF-8이라는 형식으로 그 문자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이즈윈 30이나 아스키 방식으로 컨트롤해서 문자를 사용하니까 이 문자열 형식 자체가 달라서 한글이 제대로 출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UTF-8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아스키 형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함수를 추가를 해놨고요. 그 이즈윈 30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은 요걸 여기 넣어주고 요 1차 포인트, 1차 포인트 있죠. 1차 포인트만 여기 주소를 넘겨주시면 제가 요걸 변환해서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거기에 변환된 문자를 저장해서 반환을 시켜줍니다. 따라서
여기 이 값이 널이면 변환에 실패했다는 뜻이고요. 널이 아니라는 뜻은 제가 이 함수 안에서 UTF-8 형식의 문자열을 ASCII로 변환하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해서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로 할당을 해서 그 주소를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해주거든요. 여기 변수에 복사를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걸 그냥 여기에 그 1000번 에디트 컨트롤이 크게 만들어진 에디트 컨트롤이거든요. 이게 1000번입니다. 여기에다가 변환된 문자를 그냥 세팅을 그러니까 셋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해주고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이 변환에 사용한 이 메모리는 해제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여기 내부적으로 내부 이 함수 안에서 메모리 로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프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 끝나고 나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 됐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그 웹페이지 가져오기 위해서 UTF 형식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메가 할당한 것도 여기서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함수 썼잖아요. 이 세 가지 함수에 해당하는 해제를 세 가지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업이 다 끝났어요.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걸 이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빌드를 했고요. 실행을 해보면 여기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내부적으로 그 해당 제 페이지에 붙어서 HTML을 다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 HTML 소스 있죠. 제 블로그 소스를 가져온 겁니다. 굉장히 길죠. 그죠? 이만큼이나 되는 양을 지금 가져와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한 거고요. 표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몫인 것 같고요. 저는 그 기본적으로 URL 주면 그 URL을 가지고 해당 페이지에 HTML 소스만 그대로 가져와서 에디트 컨트롤에 넣어주는 것까지만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니까 여기에 아직 예외 처리도 더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것들을 더 기능이 있으면 더 추가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추가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더 공부하셔서 기능을 더 넣으셔서 더 재미있는 예제를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